자, 어제 경기 투타조와 삼성이 또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도상현과 장은상이 기아 타이거즈를 찍은 날 이렇게 또 이제 역배가 빵 터지고 말았는데 삼성이 또 한 번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또 뽐냈습니다. 에이스 최원태 선수의 눈부신 호투, 그리고 박병호 선수의 한방, 이지현의 말루포까지 타선 마운드 정말 살아났죠. 삼성 기아를 상대로 또 시원한 연승을 또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 스코어가 8대0. 이제 이지현 선수가 말홈런을 딱 쳤을 때 저희 PD님이 단톡방에 도 기자님 또 이제 해주시면서 오늘도 틀렸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는 정말 투타 양쪽에서 삼성 라이온즈 정말 빛이 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최원태 선수가 6이닝 동안 무실점 상대 타선을 또 묶었고요. 이후 불펜진도 한 점 허용하지 않으면서 2경기 연속 영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원태 선수 어제 경기 굉장히 또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150km에 달하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고르게 섞으면서 기아 타자들을 또 압도했는데, 최원태 선수가 사실 좀 기아 통산 13승입니다. 상대 최다승이기도 하고 기아전에 또 유독 강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은 최다승을 거뒀다는 거는 그만큼 로테이션 자체가 기아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뭐 그런 로테이션이 또 됐던 거고, 최원태가 좋아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최원태 선수도 다양한 구종을 보유하고 있고 구위도 좋아요. 구속도 잘 나오니까. 정말 죄송하죠. 박세웅 선수와 저는 또 비교가 돼요. 두 선수가 비슷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던지는 그런, 그게 너무 좀 강했어. LG, 그러니까 키움 시절 때도 그렇고 LG 시절 뭐 삼성 들어와서도 계속 그랬는데 어제는 글쎄요. 어제는 하여튼 좀 약간 다르더라고. 좀 더 그 적극적인 피칭. 그러니까 강민호 포스도 받아보면서 이제 아는 거지. 그런 거를. 이게 지금 피할 구위가 아닌데 너무 어렵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좋은 공격력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팀이니까 삼성이 최원태 선수는 실점을 좀 하는 피칭을 하면서 빠르게 승부를 하는 게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일단은 뭐 김재성 선수가 또 포수 마스크를 또 쓰긴 했었습니다. 또 최원태와 김재성 서울고 배터리였다. 또 노승영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원태 선수가 올 시즌 좀 기복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제 경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투구수 자체도 96개밖에는 또 되지 않았죠. 피안타 2개, 그리고 사사구도 3개밖에는 없으면서 삼진도 7개를 또 잡아냈는데, 선수 본인도 이렇게 좀 통산 강했었던, 통산 성적이 좀 좋았었던 팀을 만나면 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투수든 타자든 뭐 그게 특정 팀이 됐던 특정 또 선수가 또 됐던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지. 그럼 이제 앞으로 삼성은 가급적이면은 뭐 정상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후반기가 지나서 뭐 잔여 경기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아랑 만약에 맞붙게 되면 최원태를 이제 적극적으로 기용을 또 이제 하겠지. 그거는 뭐 어느 팀이나 어느 선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선수와 팀에 강하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렇습니다. 강민호 선수 체력 안배도 하고 기회 많이 주겠다. 김재성 선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재성이 볼배합 최고입니다. 잭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리치리님께서 또 2,000원 원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성 최근 선발 경기에서 좌승현 5이닝 무실점, 후라도 완봉, 그리고 최원태 선수도 6이닝 무실점을 거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사인 같은 경우에, 볼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에서 사인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야구에서 벤치에 사인을 보면서 포수가 사인을 낸다. 요즘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반대야. 그래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예급 선수라고 하면 위기 상황이 되거나 막 루상에 막 주자가 나가 있고 막 벤치의 작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신이 없을 테니 벤치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결국 포수는 투수와 맞춰서 둘이 볼 배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의 좀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카메라에 비춰주면은 포수가 더아웃을 너무 많이 봐. 이건 왜 보겠어? 사인을 보고서 그 사인대로 하는 거야. 그게 나는 반대야. 그거는. 배터리가 풀고 나가야 된다. 벤치에 힘을 빌리기보다는 김재성 선수가 앉았을 때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땐 지금은 김재성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너무 지금 뭐 리드가 좋든 뭐가 좋든 어쨌든 강민호와 볼 배합이 다르니까 약간 그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지. 김태형 선수도. 그렇습니다. 뭐 공을 직접 받아봐야 위력을 알죠. 뭐 방송 좀 오래 하자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데이터라든지 뭐 이게 사실 뭐 포수가 공부를 아무리 또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상대 타자의 뭐 약점이라든지 어떤 공이 약한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좀 박빙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즘엔 도움을 많이 좀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리치리님 어제 최원태 선수가 인터뷰했는데 맞을 때 계속 강공으로 가다가 맞는다 그러면서 김진성 선수가 계속 체인지업 변화구 위주 피칭을 좀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기아 타자들의 또 노림수를 또 반대로 또 이용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팽팽하게 흐르는 4회였습니다. 삼성 상대 실책 기회 삼아서 또 리드를 잡았는데 디아즈가 우익선상 떨어지는 2루타로 또 물골을 텄고요. 김영웅의 볼넷, 김대상의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서 만루가 됐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또 평범한 땅볼 타고 이거 황대인 선수가 1루수인 황대인 선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뒤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자 2명이 한꺼번에 홈을 밟았고요. 운 좋게 2점을 또 먼저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선발로 내세웠습니다만 타선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기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한 점도 뽑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 결정적인 실책 사실은 내일 선수 입장뿐만 아니라 이 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인 선수가 사실 지금 굉장히 선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퓨처스에 계속 오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콜업이 돼서 지난주에 홈 경기 때 홈런 포함해가지고 3타점 경기 만들면서 뭔가 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경기를 마련을 했는데 맞아요. 어제 경기에 또 이런 실책이 나오면서 사실 어제 에이스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득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맞아요. 수 있겠지만 에이스 등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비예요. 수비. 그래서 감독들이 1선발이 나왔을 때는 수비 강화 위주의 라인업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사실 그 타구는 너무나도 좀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블루진이 황대인에게는 부상자들이 대량으로 나온 시기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기아 내야 줄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거 아닌가요? 뭐 민초사랑님 퓨처스에서 1루 수비를 못한 선수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왜 1루 수비를 못하는 황대인을 썼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군 무대에서 자기가 좀 롱런하기를 위해서는 자기 포지션이 확실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황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근데 황대인 선수는 지금 3루를 보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뭐 포지션이 그쪽에 너무 강한 선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1루와 사실은 지명타자를 제외하면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1루와 지명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경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위치인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에 이제 황대인 선수가 뭐 내야 어느 포지션이 됐던 예를 들어서 1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활약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줬다라고 하면 외국인 선수 선발은 뭐 외야수가 됐던 다른 포지션을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이 거쳐야 되고 냉정하게 보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뭐 다른 그게 없어요 이유가. 이건 뭐 감독 코치도 사실 황대인 정도 이제 뭐 연차가 되는 선수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거든. 사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을 때 찾아온 기회에서 좀 공수 양면에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또 기용될 수 있는 이 뎁스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제 장면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순간이었고요. 7회 분위기를 완전히 또 가져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 박병호 내일 선수의 변화구를 받아쳐서 우중간 담장 넘기는 또 큼지막한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이제 비거리가 125m 시즌 10호 홈런이자 복귀 후의 첫 아치였는데요. 박병호 선수의 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밀어서 넘기는 정말 커다란 홈런이었습니다. 이 한 방으로 박병호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을 했고요. 이 순간 사실상 경기가 삼성쪽으로 또 기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8회 이제 완전히 승부를 또 세게 박았는데요. 이제 이 점수가 4대 0으로 벌어졌고 양도근의 볼넷
거론하면서 만든 말로 상황. 이재현이 바뀐 투수 김현수 선수를 상대로 또 좌측 담장 넘기는 말로 홈런 때려냈습니다. 딱 맞는 순간에 김현수 선수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정말 커다란 그런 타격이었는데 이재현 선수가 올 시즌에 좀 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진짜 큰 거 한 방 땅 때려내면서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한 방이 있었죠. 기록이 좀 어떤가요? 2할 3분 1리니까 진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성적이 떨어졌죠. OPS 같은 경우에도 0.733, 홈런 페이스도 조금은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타율 자체인데 이재현 선수가 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공격의 정확성보다는 일단 수비가 박지만 감독이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줬던 선수였고 그리고 팀의 유격수를 지금 맡고 있는 선수니까 물론 공격까지 겸비가 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일단 수비에서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꺼냈었거든요. 네네. 네. 일단 한 방에 있는 선수기는 해요. 펀치력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젊고 유망한 선수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느 시점에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또 다시 공수를 완전히 겸비한 선수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삼성 팬들도 그렇고 지켜봐야 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현 선수의 포지션이 또 유격수라는 점을 또 감안을 하면 이 정도의 타격 저는 좀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타율은 뭐 물론 2할 3푼 1리 굉장히 좀 낮습니다만 타율 대비 출루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출루율은 0.358, 3할 5푼 8리니까 거의 뭐 타율 대비 1할 2푼 높은 거죠.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럼. 예. 볼넷도 또 굉장히 많이 골라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수비 때문에 공격은 그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뾰로롱 뿅뿅뿅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는 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마운드 이제 내일 선수가 나온 경기였기 때문인데요. 6.1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 자책점은 단 한 점에 그쳤습니다. 삼진은 2개밖에 없었지만요. 실점 대부분 수비 실책에서 비롯된 점수였고요. 결정적인 홈런 한 방만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이 한 점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시즌 2번째 패배를 안게 됐고요. 9번째 퀄리티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올라갈 법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경기 차기 때문에 1위와는 아직 5위 KT와도 2.5경기 멀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와 같은 경기 하나 딱 잡았으면 2.5경기가 아니라 1.5경기까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뭐 승차로만 보면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순위 싸움인데 이게 긴 연승을 달리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뭔가 순위 변화에 욕심을 내려면은 긴 연승이 나와야 돼요. 네, 물론 뭐 다들 아시죠? 뭐 긴 연승, 짧은 연패 이게 반복되면은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지금 연승을 못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패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뭐 부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력을 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뭐 간신히 5할 승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리그의 5할 승률 넘는 팀들이 지금 7팀이나 되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크로시카리나님 작년에 기아 상대로 고작 4승했는데 올해는 벌써 6승 2패 거둬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좀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